북한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풍을 준비하던 그제 북한군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실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접근하는 장면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 50m 인천, 강화, 경기 부천에서 오물 풍선이 떨어진 곳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단순히 불쾌감 저장소 이런 데 떨어져 봤어요?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오물풍. 우리 사회에서는 대북 전단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때문에 오물 풍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들을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중국 내 시설들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주석과 함께 산책하며 우호를 과시했던 곳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본떠 설치한 공판은 탑 분위기를 과시하던 게시판 사진은 최근 김일성 주석의 생전 사진으로서 대구 경북 지역엔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때이른 무더위에 전국 곳곳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리쬐는 떼약배달에서 틈틈이 물을 들이키며 작업을 이어가지만 폭염을 시내 무더위 쉼터에도 더위를 피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갔다 오니까 덥지요. 그래도 냉방 시설이 수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한여름 같은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윤아림 기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용인시 서울도 어제 오늘 엄청 더워서 내놨는데 사람들이 더울 때는 좀 많이 찾아요. 선풍기 하나로 낮 시간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목도리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걱정이 예년보다 이른 무렵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밤 강릉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의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처치를 받았고 2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면서 우리는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온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야당은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는데 발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회기돼 이번에 재발의한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각 부처의 장차관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특위로 부르겠다는 구상입니다.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논의 중인 국민들을 못 받을 걸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84조를 또다시 구성하며 이 대표가 재판을 미루거나 선거를 앞당기는 희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통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없이 증거 범위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이 총장은 김정희 여사의 국가도박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일정을 부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일선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 2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일하는 이곳 공장을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습니다. 한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 호텔 안쪽 마당입니다. 이 집 주인은 소포가 도착하고 나서도 도착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포를 받은 벌금 난 거예요. 혹시 마약이 들었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그때 뭐 마약뿐만 아니라 뭐 독극물 얘기도 나왔었고 확인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수천 대의 드론과 무인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훈련은 사실상 타이완 침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게 미국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참혹한 장면을 뜻하는 지옥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중국군이 드론을 상대로 전투력을 소모하는 동안 미군을 증강한다는 게 파파로 사령관의 구상입니다.
이런 구상은 미 국방부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대량의 드론으로 이들만 공격당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의문점입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 보도입니다. 푸른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 손으로 등을 누른 채 다른 손으로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뉴스 박일중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현지 시간 11일 오후 미국 주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비난을 받아왔는데 스페인 법원이 징역형이라는 레드카드를 보냈습니다. 김기범 기자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어디요? 비니시우스는 이번 판결은 모든 흑인을 위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인종차별에 대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제축구연맹 인을 폭탄 테러범으로 비하하는가 하며 비니시우스 인종차별에 대한 이번 판결은 관중에게도 직접 징역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죄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렇게 차량 23대를 대당 최고 900만 원에